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미국이 초창기에는 이 동북부 13개 주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서부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LA 같은 큰 도시가 서부에 생기게 됐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때 골드 러시, 바로 금을 캐기 위해서 일확천금하기 위해서 서부로 가는 그런 러시가 생겼죠. 근데 지금은 그 비슷한 현상이 의학계에 생기고 있는데, 이제 스템셀 러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스템셀에 대해서 너무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 치료를 이 줄기세포에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온 의학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줄기라 그러면 보통 이제 잎에서 보통 이제 줄기가 이제 하나가 자라지만은 그 줄기에서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 줄기에서 가시도 나오고 그 줄기에서 열매도 나오고 씨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처음 밑에 근원은 보면 줄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줄기를 잘라서 접을 붙이면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 그 유전 인자들에 따라서 아주 꿀배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고, 또 백도, 맛있는 백도가 있죠. 또 꿀사과 이런 것도 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 줄기를 접붙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즘도 이 의학계에서도 이 줄기세포를 이식해 가지고 이것으로 많은 병을 지금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줄기의 재생력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이 수혈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홀 블러드를 그대로 수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은 부작용과 또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혈을 수혈했는데, 이제 기술이 좀 발달하니까 전혈을 할 필요 없다. 적혈구만 따로 뽑아서 수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적혈구만 따로 이렇게 수혈을 하니까 훨씬 부작용이 줄어들고 치료가 더 잘 되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백혈구만 이렇게 수혈한 경우 있고, 나중에는 혈소판만 수혈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는 있습니다. 또 그 남은 또 혈장도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리퀴드 파트를 그것을 다시 얽혀놨다가 그것을 이 유출병이라든지 이런 헤모필리아 이런 병에다가 그런 환자들에게 수혈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혈액 응고를 시키는데 필요한 팩터 8이나 팩터 9, 팩터 11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혈해서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무릎을 다치거나 이럴 때도 이 혈장을 다시 이 팩터 8을 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발달해서 이제는 이 본메로, 그러니까 골수에서부터 이제 그 조금 프리머추어한 그런 세포들을 이식을 해서 이제 백혈병을 치료할 때 우리가 온몸에다가 방사선을 쪼게 되면 온몸에 적혈구, 백혈구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골수에서 이식한 그런 세포에서 줄기세포에서 다시 자라서 이것이 온몸에 피를 다시 공급을 하게 되죠. 백혈병이나 암을 치료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 후에 이제 발달된 것이 이제 혈소판을 농축해서 이 platelet rich 플라즈마라 그래서 혈소판을 많이 농축한 그런 액체를 그것을 이 관절이 손상된 데다 주입하면 이 혈소판에도 재생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소판 재생력을 이용해서 이 관절이라든지 근육 같은데 이것을 치료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혈소판 수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줄기세포 시대입니다.
이것은 줄기세포는 바로 이 혈소판이라든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보다 더 윗대에, 훨씬 더 윗대 할아버지쯤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이 세포의 그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서로 결합하면 수정체가 되죠. 그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는 자꾸 분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세포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귀가 되고 어떤 세포는 입이 되고 또 어떤 세포는 손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분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가 이제 한 64개 또는 128개 이렇게 자꾸 분열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자라다가 똑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 슬리퍼 같은 그런 모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오징어 마리 같이 이렇게 도로록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리게 될 때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내배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중배엽, 제일 가에 있는 것이 외배엽입니다. 그래서 이 내배엽 안에 있는 내배엽이 자꾸 더 분화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중에 위도 생기고, 십이장도 생기고, 소장도, 대장도 거기서 생깁니다. 폐도 바로 내배엽에서 생깁니다. 또 귀 안에 있는 중이도 내배엽에서 생깁니다. 또 비뇨기, 이 신장이라든지 비뇨기, 또 내분비 계통도 뭐 갑상선이라든지 부신 뭐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이런 내배엽에서부터 생깁니다. 중배엽은 가운데 있던 그 중배엽이 자꾸 분화해가지고는 거기서 뼈도 나오고 관절도 나오고 연골도 나옵니다. 그리고 근육도 나오고 온몸에 있는 결체 조직,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결체 조직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결막도 심지어 중배엽에서 나오고요. 피하 조직, 모든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조직, 혈관, 또 심장, 외배엽 이런 것들이 또 신장의 일부분도 다 이 중배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바깥쪽에 있던 외배엽이 발달해서 거기서 눈도 나오고 피부도 되고 또 머리카락도 나오고 또 거기서 신경도 나옵니다. 뇌도 바로 이 외배엽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빨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세포가 여러 가지 포텐셜을 가졌습니다. 여러 분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분화가 되었던 것은 손톱은 다시 변화해서 이것이 정자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이 일본 과학자인데요. 이것은 iPS라는 그런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것은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는 겁니다. 보통 줄기세포가 이제 이미 기성세포가 된 사람, 그것은 줄기세포가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성인세포를 줄기세포로 다시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분화 줄기세포입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이제는 이제 많은 이 줄기세포 치료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의 재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보통 이제 옛날에는 처음 배아세포에서부터 출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배아세포, 그것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줄기세포로 쓰는데, 자,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접합되었을 때 그때부터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많은 의료 윤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배아세포를 쓰는 것은 바로 한 생명을 버리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가령 옛날에 문둥병자가 어린 아기를 먹으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린 아기를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 배아세포를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태반이 있습니다. 태반에서 나오는 세포는 상당히 줄기세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태반의 세포에 줄기세포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배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줄기세포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수세포, 뼈 속에 바늘을 넣어서 골수에서 이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는 조혈모세포이기 때문에 대개 피라든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만 이거 가지고 다른 세포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줄기세포에서 만든 것이 요즘은 이 지방세포에서 많이 만듭니다. 지방세포는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거죠. 마치 쓰레기에서 재활용해서 우리가 재활용 종이를 만들듯이 이 지방세포, 쓸모없는 세포에서 다시 그것을 역분화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줄기세포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이라든지 다발성 신경염 또는 이 눈의 황반성 변성으로 실명되는 경우인데 당뇨병이라든지 뇌손상, 알츠하이머, 척추신경이나 그런 것이 손상된 사람, 뭐 퇴행성 관절, 상처나 근육의 힘줄 이런 것을 치료하는 것, 또 불임치료 또는 에이즈도 이제 이 면역세포를 못 만들어내니까 이것들 역분화하면 다시 에이즈 병도 고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질과 양입니다. 그 1cc 지방세포에 이 1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줄기세포가 그것이 한 20배 내지 30배 정도 정식해야지 관절 하나 치료하는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역분화했을 때 거기서 분화 다시 할 때 이게 암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현재의 숙제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니까 이 줄기세포와 같은 그런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보통 사람이 문둥병이 걸릴 수는 있지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보통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했더니만 어린이 피부처럼 완전히 역분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죠. 날 때 실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실로암 모세가 씻었더니만 이 불치병이 그만 실명이 풀렸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었던 세포가 역분화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줄기세포 치료하면 굉장히 비싸요. 몇십만 불씩 이렇게 한다는데 천국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다 역주행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완전히 새로운 줄기세포로 젊은 때로 아마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